찾아보면은 전국에서 있는 굵직굵직한 토막살인 사건을 제가 다 담당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했던 거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고유정 사건인데 그때 제가 다 했었고, 그 전에 이제 뭐 강호순도 있었고, 그래서 오원춘 때도 있었고, 좀 많이 그런 강력 사건들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. 염색체에서 단백질만 싹 다 제거한 게 DNA예요. 과학은 되게 직관적이고, 과학에 있는 그 단어라든가 용어, 를 정의하는 거는 전부 다 굉장히 딱 직관적으로, 막 직설적으로 다 해놨어. 염색체? 염색이 되니까. DNA를 과학수사 관련해가지고 수사에 접목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지금 이제 한 딱 30년 됐어요. DNA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은 바로 성범죄입니다. 뭐 성폭행 피해를 받았든가, 혹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이가 나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.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DNA죠. DNA 유전물질이라는 것 자체도 알려진 지가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가장 늦게 연구가 된 분야예요. DNA 같은 경우 나오면서 이제 가장 풀 수 없었던 범죄 중에 해결된 게 바로 성범죄예요. 왜 성범죄냐 하면, 성범죄는 증거물이 피해자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.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, 아, 이 사람이 성범죄에 저항을 하다가 그 성폭행이라든 강간을 당하고 죽었구나, 뭐 이런 정도만 메시지가 남겨질 뿐이지 수사할 수가 없었어요. 지금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오죠. 혹시 염색체에서 DNA만 분리를 하면 이 DNA가 엄청 길어요.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남아요. 영국에서 DNA를 가지고 제일 먼저 범죄 수사에 썼어요. 범죄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. 80년대. 10대 여자 소녀가 이제 죽었는데 그 몸 안에 체액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그걸 가지고 잡자. 그래서 그 체액에서 나온 걸로 DNA를 검사를 합니다.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전, 40년 전 되거든요. 그때는 진짜 막노동이었어요. 그게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인쇄를 했어요. 그 실험 방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범인을 찾겠다. 그 영국 동네에 2,0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도 실험을 다 한 거예요. 근데 못 잡았어요, 1차적으로. 못 잡고, 아,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, 그럼 딴 마을 가서 해야 되나 했는데 우연찮게 잡았어요. DNA 분석 기술 자체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해요. 장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장비에 맞춰서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. 장비가 이제 발명이 된 지 한 30년이 좀 넘었는데 특허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서 이걸 못 만들어요. 그만큼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시체, 사체 그런 거에 대한, 그리고 해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죠. 저희 법의학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부검이고, 시신에 대한 해부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. 1년에 한 9,000에서 8,000건 정도 됩니다. 굉장히 많은 부검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좀 넓게 얘기하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, 살인 사건,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. 크게는 이제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. 여러분 뭐 사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. 그래서 사망의 원인을 줄여서 사인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이제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.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신체 내부, 외부, 그리고 각종 증거물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, 이걸 확인하는 게 이제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 사망의 종류. 사망의 종류는 뭐냐면 흔히 말해서 그냥 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느냐, 아니면 누가 죽였느냐, 그러니까 타인이 죽였느냐, 아니면 내 스스로가 죽었느냐, 뭐 흔히 말하는 자살이죠. 아니면 타인도 아닌 내 스스로도 아닌 어쩔 수 없는 그냥 사고, 흔히 말하는 사고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로 죽었느냐. 그래서 이거 사망의 종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망의 종류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또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정황.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차에 치여서 사망했는지 알고, 누구나 교통사고로 사망인지 알아요.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는 이미 알아요. 그래도 부검을 하는 이유는 그 사망의 정황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. 이 사람이 멀쩡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차에 치였느냐, 아니면 술 먹고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깔렸느냐.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든 책임의 종류와 책임의 방향과 책임의 크기와 그에 따른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기가 차이 나겠죠. 사망 그 앞뒤의 정황,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부검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해당 분야의 뭐 학위라든지 해당 분야의 어떤 자격증 그런 걸 따시면 국가수, 아니면 과학수사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